무사셋. 이게 세무사의 숙명이긴 하거든요. 사실 제 전화를 납세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5주 냈는데 또 내야 된단 말인가?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돌아서면 세금 내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죠.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 매출 세입 계산서일 것이고, 또 상대방은 공급받는 자고, 그분이 받는 계산서가 매입 세금 계산서인가요? 그 차이와 표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매출 세금 계산서는 매출액을 증명하기 위한 거래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혹시 제가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 편에서 네. 적격 증빙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그래서 적격 증빙 4개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세금 네. 계산서예요. 네. 그 세금 계산서, 즉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가 바로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 개념 자체가 어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나라에서 인정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지니까 사실상 매출 세금 계산도 중요하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네요. 자기가 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 발급을 빼놓지 않고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입 세금 계산서가 적격 증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조건 이거는 적격 증빙이니까 다 세금 계산서로 처리해라고 해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걸 못 잡아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내가 쓴 돈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요점을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 손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 손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조합소득세 편에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되어지는 취득, 유지와 관련되어지는 비용도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되어지는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막 이렇게 매입 그 세금 계산서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거를 항목을 검토를 막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급이 정말 많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이거 되게 전문적 용어로 빡세게 봅니다. 뭔가 야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실무상 말씀을 드리자면 환급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국세청에서 시스템에 걸려요. 그래서 무언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한 500만 원 선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자료 그 계산서를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거 정말 진짜 위험해요. 바로 이거지. 이게 자료상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매입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매입 비용으로 인정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 않아요? 조세범 처벌법에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흔히 말하는 빨간색 줄로 남아서 이 사람이 폐업을 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줘요. 해주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그 조사를 되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상한테 그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진짜. 뭐 웬만해선이 아니라 진짜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건 탈법이 아니라 완전 불법이기 그쵸? 때문에 어려운 용어가 있었는데 뭐 차는 차인데 자동차가 무슨 뭐 소비세 뭐 과세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개별 뭐예요?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어렵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자동차가 따로 있어요.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사치 품목에 부과가 되어지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고급 비싼 스포츠카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맞아. 근데 이게 개별 소비세가 생겨난 지가 지금 한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치품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치품이 아니긴 하거든요. 아, 자동차가. 근데도 계속 아직 유지가 돼요. 아. 네. 근데 이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는 법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몇 센치, 뭐 몇 미터, 폭이 몇 미터, cc가 몇 미터인 자동차들은 개별 서비스가 부과가 되어진다라고 기재가 되어지는데 이거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별 서비스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자동차가 뭐냐면 네. 범죄가 네. 없는 뭐 파란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 한복판에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게 야타족이라고 있었거든요. 오렌지죠. 아니, 네, 나이가 오렌지죠? 나오네요. 네. 강남 한복판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성 보고 야타라고 했었을 때 탈 수 있는 차가 개별 서비스 과세당 자동차. 이거 정말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차,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네. 벤츠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야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타겠죠. 벤츠면 타잖아요, 솔직히. 타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 사례가 가장 정확하게 이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자동차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실무상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도 개별 서비스가 돼요. 과세 대상 자동차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욱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카니발은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자동차일까요? 근데 카니발은 업무 용도로 많이 쓰니까 네. 뭔가 비용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체 대표님들이 사실은 외제차를 타는 것보다도 카니발을 개조해가지고 리무진으로 뒤에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던 그 요건 자체에 뭐가 있냐면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했어요. 근데 카니발이 9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 몇 년씩 2017년도인가 16년도씩 전에는 8인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을 사실 때 몇 년씩도 되게 중요해요. 몇 년씩 보시면서 몇 인승 이상이냐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럼 카니발 사고 이제 계산서 끊어달라고. 맞아요. 그것도 카니발 있고 사면은 카니발을 타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네. 카니발 좋은 차네요. 카니발 그래서 그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인 대표님들이 요즘에는 외제차보다 카니발을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공제 받으려고. 이렇게 뜯어보면 알고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그쵸, 되게 그쵸, 많네요. 그러면 전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으로 그쵸.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름을 들으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항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인 건가요? 원칙은 접대비에 관련되어지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TMI를 말씀드리면 접대비에 관련되어지는 항목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복리후생비에 관련되어지는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되겠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한다면 뭐 이거 조사관님들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고가의 음식점에서 쓰는 음식 비용들은 접대비 항목으로 봐요. 아니 직원들한테 맞아요. 비싼 음식을 맞아요.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의 음식점에서 복리후생으로 그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무적인 사례가 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담당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63빌딩 뷔페를 갔어요. 맞아. 뷔페를 요즘에 그런 회사도 많아요. 네, 100 얼마가 나왔단 말이죠. 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표님 이거 접대비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 아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이 뭐 연말 회식으로 쓴 거다.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명하라고 하냐? 내가 보기엔 이거 접대 목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거 소명할 수 있어? 사실상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사진을 직원들 서명. 사진을 찍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이스한 사항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 대표님이 직원분들이랑 회식한 그 장면들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심지어 그 카드 쓴 내역이랑 블로그에 올려둔 날짜랑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명 자료로 이 블로그의 글을 세무서에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다행이다. 복리후생들이 인정을 받았죠. 남들이 그 블로그를 봤을 때는 별걸 자랑질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신의 한 수였어요. 참 그리고 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셨던 4가지 5가지 중에서 토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의 이제 업무랑도 관련이 가끔은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잔금 치르는 데를 가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따로 더해서 매매 대금으로 해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사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구입
또는 유지와 관련되어지는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법무사님이랑 저는 이제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토지를 구입하시면 법무사님께서 이제 법무사님에 관련되어지는 등기랑 수수료에 세금에서 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법무사님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도 네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안 그 토지 관련된 바로 그거예요. 일을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토지 구입과 관련되어지는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무사님이 이게 지급한 수수료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부가세법상의 비용과 소득세법상의 비용과 그 범위가 좀 다른데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의 범위가 소득세랑 법인세의 비용의 범위보다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랑 토지를 함께 구입하셔서 법무사님의 그 수수료 비용에서도 토지부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건물부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따로 나눠서 청구하지는 않죠, 네, 사실. 맞아요. 그렇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시가로 세무사 사무실을 그렇지. 발리거든요. 네. 너무 짜증나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매월 이제 말이 되면 세금계산서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데 네. 학원업이나 아니면 보건업, 의원업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제가 여기도 뭔가 부가세를 같이 받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들이 매출이 발생했었을 때는 당연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들은 뭘 발행하느냐?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면세 사업자들이 무슨 의무가 있냐면요.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들도 매입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을 상대로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또 부가세에 대해서 정말 그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다음에 또 더 궁금한 것들은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네,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잘 답변해드릴 겁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